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또 이제 4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 뵙습니다. 뭐 다른 걸로도 많이 뵙긴 했지만, 자, 오늘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한때 이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나라만 살펴보느냐? 이 두 나라가 고대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연관성이 있고, 네. 자, 아수르 제국하면은 고대 이 지금의 뭐 이라크, 시리아, 터키, 이란, 네, 요런 데를 지금 다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 땅을 그대로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이어갔죠. 네. 페르시아는 나가서 불가리아까지 이제 또 집어삼키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불가리아까지 이제 집어삼키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커다란 대제국을 이룹니다. 자, 그러다가 아수르의 이제 디글랏 빌레셋 3세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이르러서 다시 자기의 나라를 더욱 크게 이제 재건을 하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제 다시 또 복속시키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디글랏 빌레셋 3세는 기원전 738년 정도 때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누구였냐면은 무나엠. 예.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어요. 무나엠. 700 몇 년입니까? 747년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기였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불안한 시기. 자, 주전 787년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조를 열었는데 스가랴까지 내려오다가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복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스가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무너지고 이 살룸을 또 무나헴이 747년에 무나헴이 죽여서 반영을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살룸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왕위에 있었을까요? 얼마만큼 있었을까요? 네,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그 한 달 왕 하려고 물론 본인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한 달 천하였습니다. 무나헴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무나헴이 쿠데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 무나헴은 몇 년을 왕위를 했냐? 대략 한 8년, 9년 정도 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나헴 때, 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압박을 해옵니다. 네, 압박을 해와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1000달란트를 바치게 됩니다. 이때도 벌써 이제 국력이 이제 간당간당한 거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살만에셀 5세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됩니다. 자, 이 아수르는 주전 8세기에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600년, 612년, 그러니까는 200년이 채 안 돼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쯤 국력이 확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200년이 채 안 돼서 급속하게 쇠락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죠? 완전히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먹고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히고 나서 다시 망하게 되었구나. 요 흐름을 요것을 위해서 존재한 건가? 네, 전체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도구로 아수르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세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아수르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자, 아수르 얘기를 아수르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도 이 아수르와 지배했던 공간이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확장이 돼요.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자, 이 아수르와 페르시아 지역에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IS죠. IS. 네, IS. 한동안 몇 년 전까지 IS가 굉장히 국제 뉴스를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죠. 네. 지금의 알레포와 모술 지역을 그러니까는 이라크와 시리아와 이라크를 걸쳐서 이 IS 세력이 분포되어 있는데 IS가 요즘에 그 지도부들이 미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나 아마 그랬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요즘엔 더군다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뉴스의 초점이 딱 글로 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 이 IS 근거지가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다 쪽으로 흑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또 이 시리아랑 뭐 이라크 뭐 이란 이런 지역이 굉장히 중동 전쟁까지 일으킨 굉장히 긴장 관계죠. 자, 이 페르시아로 넘어와서 페르시아는 수리아랑은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방 풍습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고유 문화만 팍 고집하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이방 그 주변에 자기네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 민족들, 나라들의 풍습을 잘 흡수했어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변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주변 그 민족들에게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를 지역을 잘 다스리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죠.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당시에 2,500km가 넘는 거리에 대한 도로망을 아주 잘 확충을 했습니다. 기반 시설을 아주 잘 닦았죠. 그래서 이 거리를 뭐 일주일 안에 왕래할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고 무역량이 늘어나다 보니 뭡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힘을 키우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강화되고, 또 국방력이 커지고 동시에 돈이 많이 벌리니까 또 사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페르시아가 나중에 또 쇠락을 하게 되는 또 이제 요인이 되죠. 어쨌건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독특한 게 주변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변 그 민족들에게
원망을 듣기보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 칭찬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 일환으로 또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 예루살렘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복귀 명령. 자, 이거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들을 이제 돌아가게 만들어 주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의 페르시아죠. 예. 페르시아.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게 당시 페르시아의 그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일반 역사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뭐 페르시아도 그렇고 또 뭐 수리아 제국도 그렇고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당시의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들의 어떤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의 세계의 모습하고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는요.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앞서 그 수리아 제국의 영토를 보면은 지금의 터키까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그 위에 흑해를 끼고 있는 불가리아까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해 위에는 뭐가 있죠? 크림반도가 있죠. 크림반도 위에는 지금 한창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지역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 후손들까지 지금까지도 참 힘들죠.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든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국과 한반도, 네, 그 다음에 일본까지 해서 이 아시아, 동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기원전의 그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또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